녹음해볼까요? 네. 인트로 할까요? 아니요. 인트로 아니 그냥 예, 바로 들어가. 그럽시다. 귀찮아가지고 그럽시다.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저희 드러나 봅시다. 몇 번째인지 이제 안 세고 있는데 저희 어제 보니까 한 2달 정도 됐더라고요. 2달 정도 됐고 와우. 예, 저희 한 구독자 지금 기준으로 88명이고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이 이제 지금 기준으로 5,000뷰가 넘으면서 이제 이준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에 비해서는 구독자가 많이 는 것 같진 않아. 벌써 약간 기대치가 올라가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5,000뷰 안에 저희께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준석 그냥 빠돌이라고 할게요. 이준석 빠돌이 분들이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았을까. 예. 근데 빠돌이란 말도 이제 올드하다. 요즘 팬덤? 악성 팬덤이라고.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고 싶어서. 예전에 그 이회창이란 아저씨가 빠돌이 빠순이란 말 썼다가 아주 그냥 개 털려가지고.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처음에 빠순이란 말이 생긴 게 네. 되게 좀 연예인 쫓아다니는 연예 할 거 없어서 연예인이나 쫓아다니는 애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빠순이란 말이 생겼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어허. 이제 이회창이라는 아저씨가 그런 말을 썼다가 겁나 욕을 먹었었지. 나도 그런 의미로 이준석 빠돌이라고 한 건데. 아주 적확한 단어 사용이었구나. 네, 그래서 저희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근황 어떻게 지냈는지 저희 오랜만에 오신 누룽지님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아주 학습을 열심히 하고 실천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매번 말하는 그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이번에는 좀 색다른 시도로 비회원들과 함께하는 소모임을 좀 운영을 해봤고, 그리고 집회도 나갔고, 5월 1일이 메이데이 노동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집회도 가고,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바닐라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나도 최근에 노동절 집회 나갔고 노동절 집회 나갔는데 갑자기 속보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 저기 이태원 특검법 통과됐다 이렇게 막 속보가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좀 잘 되나 보다 싶었는데 또 보니까 그 정권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지우고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맹탕 법안이 또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요새는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저번 주에 하나 보고 오는 목요일에 또 하나 면접을 봐요.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든 좀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 바라는 건 우리가 하는 팟캐스트가 더 잘 돼가지고 뭔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파워 N이거든요. 파워 N인데 지금 이 이준석 영상이 이준석님 덕분에 그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회사가 되는 상상을 맞췄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정확히는 사무실 안에 스튜디오가 있는 공간 하나 빌린 다음에 하루 종일 떠들기만 하는 거. 우리는 하루 종일 떠들고 편집자 따로 있어서 약간 그 3프로 TV랑 언더스탠딩 얘네 아세요? 걔네 보면 진짜 그냥 계속 공장처럼 콘텐츠 뽑아내고 계속 올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좀 이거는 뭐 댓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 영상 개념으로 올라가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회수가 감사하게도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데 라디오에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일 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이는 라디오처럼 네, 여기 그냥 저기 어디에 그냥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떠드는 걸 하면 어떨까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아 이거 좀 이거 넣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근황 토크에 얘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저 그 하는 밴드 있잖아요. 그 밴드에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어떤 민주노총이 하는 행사에. 그래서 나 봤어 인스타에서. 네, 처음으로 유료 공연을 했습니다. 대박. 밴드를 하세요? 네, 저희 계획서에 안 보셨죠? 계획서.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저 밴드 하는데 어떤 롤이시죠? 저는 연주, 우쿨렐레. 되게 호평이 많아요. 예. 근데 내가 저번에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안 했으면서 또 누가 추천해가지고. 돈을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돈 준다고 했어.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면 한번 좋아. 해주세요. 네.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머리로는 다 있어. 돈만 있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하지. 빼먹은 거 있다. 그래서 저희 열렬한 광고와 후원 열려 있으니까요. 협업도 좋고 제가 항상 그 정보란에 이메일 달아놓거든요. 거기에 열렬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메일이 오는 게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주제로 넘어갈 텐데 저희 오늘 주제를 건의해주신 누룽지님이 소개해주시죠. 네, 이번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최근에 미니진의 기자회견이 엄청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래서 미니진의 기자회견과 그리고 미니진과 하이브의 관계, 그리고 그러면서 요새 또 약간 음모론인지 뭔지처럼 약간 대두되고 있는 단월드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면서 그런 신흥 종교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진 기자회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타임라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이브가 미니진이 약간 회사 운영에서 회사를 따로 설립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니진이 그러니까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사장인데 지분이 하이브가 80% 가지고 있고 미니진이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브의 주장으로는 미니진이 하이브가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도어의 지배권을 탈취하고 어도어를 그러니까 어도어는 이제 그 뉴진스 전속 레이블이니까 그 뉴진스를 빼돌리려고 했다. 하이브 소속에서. 맞아요. 그게 이제 주된 주장이죠. 맞아요. 그래서 어도어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정황을 발견해서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 맞아.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어도어에 들어가가지고 하이브 건물 안에 어도어가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미니진의 노트북이나 이런 걸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증거 찾으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니진이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나는 그냥 일만 했다. 열심히 뉴진스 관련해서 일만 했고 그냥 이거는 그분의 표현대로 약간 개저씨들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약간 미니진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이브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미니진 씨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예전에 피프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연상하는 대중들이 잘 하이브 백으로 잘 키워놨더니 이 미니진의 배신을 때려가지고 잘 되는 뉴진스 자기 걸로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여론이 강했던 반면에 이제 미니진 씨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저 하이브 돈미세 미니진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런 여론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미니진 기자회견 한 방으로 여론을 좀 반전시킨 게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그럼 누룽지님이 이 얘기를 갖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계속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 좀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우리끼리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하이브 임원들 사진이거든요. 근데 정말 다 아저씨들밖에 다들 아저씨들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진이 약간 젊은 여성으로서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약간 사내 정치질에서 잘 버티지 못했던 걸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약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음, 어차피 이거 뭐 그냥 사내 정치가 외부적으로 표출된 어떤 자본가와 자본가들끼리의 어떤 싸움의 양상이 그냥 뭔가 이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떤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특성 때문에 좀 더 외부적으로 좀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솔직히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뭔가 이 일반적인 업계와는 다른 어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떤 특수성이 좀 눈에 띄어서 흥미로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상황은 일반 다른 회사로 치면 뭐 삼성생명의 사장이 갑자기 이건희나 이재용한테 왜 우리 회사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대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되게 이게 좀 재밌다. 어찌 보면은 뭐 그 산하 계열사 사장이 본사 경영진한테 이렇게 대드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라는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이게 판단은 난 솔직히 미니진 씨나 하이브 쪽이나 되게 뭔가 서로 상호 어떤 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서로 입장만 반복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각자의 어떤 여론전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특별히 어느 쪽이 뭔가 좀 더 잘못을 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이건 서로 각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문화연대에서 하이브 어도어 관련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듣진 못했고 조금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이브는 이 엔터가 그냥 경영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 기획을 잘 해야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브와 방시혁은 약간 기획과 경영을 분리해서 경영을 잘 하는 것으로 아이돌을 띄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 사람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으로 이걸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니지는 기획을 더 중점적으로 둔 사람이어서 이런 방향성의 차이. 그런 거에서 파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미니진이 얘기한 것 중에 되게 하이브가 어떤 걸 하냐면 랜덤 포카 해가지고 연예인들 멤버들의 포토카드를 되게 랜덤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배구님을 더 아이돌 배구님을 더 좋아하는데 자꾸 이제 바닐라님 포토카드가 나오면 이제 배구님 포토카드 나올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앨범을. 그러면 근데 앨범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 개 있으면 다 쓰레기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배구님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시도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경영으로 기획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획보다 경영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하이브의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미니지는 그거에 좀 반대를 했던 거고. 그래서 확실히 저는 원래 아이돌에 좀 관심이 많은데 확실히 그 하이브의 등장 이후로 아이돌 앨범이 진짜 너무 많이 팔려요. 약간 솔직히 막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이브 아이돌인데 방탄 다음에 나온 아이돌인데 그러니까 대중들은 몰라도 그분들이 앨범 한 번 나오면 50만 장 이상 팔거든요. 일주일 안에. 근데 모르셨죠? 요즘 시대에 50만 장이 팔린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긴 하죠. 근데 모르잖아요. 응, 모르지. 저는 많이 알지만 이제 대중들은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런 일이 많아서 되게 저도 의아했거든요. 왜 이렇게 이러지? 그리고 저도 왜 이렇게 잘 팔리? 저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분들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데 약간 대중들이 너무 모르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옛날 같을 때 50만 장 팔려면 다 전 국민이 다 알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그런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영으로 기획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 약간 좀 대중들과에도 괴리가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게 경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그 지금 넥슨이래 저기 저 하이브의 사장이 박지원이라고 그 박지원 아저씨가 넥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영적인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넥슨은 또 우리나라 게임계에서 되게 과금이나 어떤 그런 돈 쓰는 모델, 소위 말하는 BM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좀 코 묻은 돈을 많이 뜯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박지원이 하이브로 가면서 그 넥슨의 어떤 과금 모델을 아이돌 산업으로 또 저 연결시켜 가지고 딱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 팬들의 어떤 피와 땀과 코 묻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개발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또 약간 이 주제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 연예인 덕질하시는 분들이 약간 취재를 해봤거든요. 박지원이 하이브에 들어온 이후로 BTS의 어떤 공식 굿즈의 품질이 하락함과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어떤 품질은 하락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굿즈들을 발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팬의 입장에서 이 굿즈들을 다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굿즈의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나는 팬심으로 이걸 샀는데 또 막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하면서 어떤 특정 나라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굿즈는 또 거기에 또 따로 또 가입을 해서 팬 활동을 해야 되고 돈을 쓰게 계속 만드는 어떤 BM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에 대한 그 BTS 팬덤의 평가는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완전 하이브로 팬들을 이제 돈만 내는 어떤 그런 너무 통장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평가가 중론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미니진 같은 어떤 프로듀서랑은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프레임이 참 잘 짜여졌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도 사실 이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저는 이걸 노사 갈등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뭐 엄밀히 말하면 노사일 수도 있겠지, 뭐 하청의 개념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하청의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뭐 삼성 SD가 삼성전자의 하청이냐라고 하면 뭐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삼성전자에 실제로 납품하는 회사가 하청인 거지 이 계열사의 사장이 민니진이기 때문에 요걸 저는 노사 갈등으로 보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노사 갈등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부러 그건 안 봤어요. 기자회견은 뭔가 그 감정에 호소하는 그게 많다고 해서 호소를 당할까봐 일부러 그 어떤 언론 보도 내용들만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 이게 이 민희진이 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뭔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력이 좀 특이하더만. 이력이 약간 그 자수성가한 것 같은 거더만요. SM의 안무가였나? SM의 뭐 직원이었다가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뉴진스를 기획하고 대표가 된 케이스다 보니까 충분히 이 젊은 사람들의,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청년분이 그러니까 주제와는 상관없었는데 미니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정의 구현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미니진의 행동에 대해서. 근데 나는 사실 정의보다는 그냥 기업과 기업의 어떤 이해 관계의 문제지, 이게 미니지는 정의롭고 하이브는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프레임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거를 미니진이 악덕 고용주한테 뭔가 착취를 당한 것처럼 보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기했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거는 그냥 뉴진스만 좀 불쌍해지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뉴진스. 신곡 나왔나? 네, 나오나? 나왔어요. 예. 버블검. 그쵸. 근데 약간 왜 노사 갈등을 보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 미니진이 그 경업 금지 조항이 있대요. 근데 그 경업 경업. 이응 받침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엔터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만두고 바로 다른 엔터사에서 뭐 일해서 원래 일하던 데 정보를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걸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대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의 경쟁사에서 몇 년간 일하지 않는 조항이 원래 있대요. 근데 그게 보통 1, 2년이라고 하는데 미니지는 그게 5년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임이 만약에 돼도 5년간은 그러면 엔터사에서 일을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안 지켜도 되잖아요. 안 지켜도 돼요? 저 잘 안 모르겠어요. 지키면 뭐 그거 민사소송 당하겠지. 근데 내가 하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른데. 그게 그래요? 미니진이 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식 지분 5%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하이브의 동의가 없으면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였고, 요 5% 주식은 하이브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팔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해임이 돼도 이제 하이브의 주식을 계속 어도의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다른 회사를 차리거나 어떤 다른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인 노예계약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이브에서는 이 5%의 주식을 이제 하이브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은 거는 그냥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우선 매수권을 가지는 조항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경업 금지 조항은 차후에 이제 주주 간 거래 관련 계약을 수정함으로써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 주주와 그 주주 간 거래 협상이 제대로 안 된 거죠. 하이브와 이제 미니징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독소 조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쭉 남아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5%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경업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노예 계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니진이 나중에 차후에 소송을 통해서 이거는 불공정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거라고 난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바닐라님 누룽지는 본인이 네, 바닐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5%를 동의를 받지 못하면 팔지 못하는데, 그게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일을 못하니까 사실상 노예 계약인. 그러니까 미니진 씨가 인터뷰에서 기자회견에서 노예 계약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약간 좀 언플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 과정이었고, 근데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주주 간 계약도 다 엎어진 거죠. 그러니까 노예 계약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둘이 틀어져가지고 그대로 남은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군. 그래서 이 미니진의 플레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좀 지능적이다. 맞아. 그래서 뭐 사실 그 얘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얘기 나온 그러니까 미니진이 빼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하이브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 2시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아주 울고불고 그랬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그걸로 확실히 전세가 역전이 된 것 같고 저는 뉴스를 아침에만 한 3-40분짜리 듣는데 요새 보면은 그 얘기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맞아. 약간 저는 다 봤거든요. 왜냐면 별로 볼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길게 했다 해서 볼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약간 빠져들어서 2시간째 다 봤어요. 근데 너무 한번 나중에 보시기도 추천합니다. 왜냐면 막 약간 눈물이 흐르다 갑자기 내가 죽긴 왜 죽어? 약간 갑자기 정색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1시간 그러니까 다 보진 못하고 1시간 반 정도 봤는데 이제 감정이 왔다 갔다 막 하니까 그게 약간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 어떤 감정의 흐름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약간 민희진 씨가 좀 벌만큼 번 사람이고 나와는 좀 입장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좀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좀 있긴 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막 뭐 나는 민희진 씨가 자기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긴 했는데 결국 민희진 씨가 판단하는 어떤 본인의 능력의 인정의 기준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뭐 저기 박지원이 10억 받았는데 자기는 20억밖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또 보면은 자기는 인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평가받는 기준은 돈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좀 모양이 빠지니까 자기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군.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눴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민희진 씨 원래 아셨어요? 근데 두 분은? 알죠? 전 몰랐어요. 민희진 씨가 사실 원래 약간 좀 유명하시기도 했거든요. 약간 아이돌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민희진 씨가 이제 SM에서 하이브로 이적했을 때도 되게 관심이 원래 아이돌을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관심이 많이 쏠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하이브 가서 잘 하나 보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관심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자회견 자체가 어떤 젠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사내 정치질에 당해서 이렇게 약간 쫓겨날 위치에 처하다니 이러면서 약간 안타까움 약간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여기에 관심을 더 갖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갔는데 또 사내 정치질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가 민희진 기자회견 전에 민희진이 막 경영권 찬탈하려고 했다 이런 기사를 냈으니까 또 그런 하이브의 공세적인 기사 때문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다가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정치질 당했다라는 게 계속 걸리는데 사실 민희진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실력만으로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뭐 갔을 수도 있지. 그건 모르지만 정치질을 당했는지 정치질을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만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대중들한테. 그거야말로 대단한 2시간짜리의 범국민적인 정치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논란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민희진도
대표 자리에 있으면 이미 거기서 타짜 보면은 안경쟁이들 담그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네. 아냐. 네, 그러니까 담글 사람 다 담그고 거기 간 걸 거란 말이죠. 음. 근데 이제 와서 자기는 이제 와서 여성 근로자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여성 대통령이지만 그거는 겉보기에 그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이야기인 거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여성 대통령으로 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민희진도 생물학적으로는 여성 근로자일 수 있지만 지금에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더 이상 여성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민희진 씨가 특별히 그 인터뷰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젠더적인 위치를 막 얘기하는 인터뷰를 하진 않았죠. 그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바라보는 사람들. 대중들. 네. 애초에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두워 대표니까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이제 하이브에 영입되게 된 과정 자체가 캐스팅된 거거든요. 방시혁이 민희진 씨가 여기 와서 일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근로자의 위치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여성들이 좀 더 동일시를 할까요? 근데 저는 그런 면이 좀 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임원들 그 법인카드 영수증 보면은 뭐 내 거 까봐라 나는 배민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너네들은 뭐 골프 치고 술 먹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런 사실 골프랑 이런 걸로 대표되는 게 그런 뭔가 뭐 저는 실제로 그런 임원의 자리에 가본 적은 없지만 임원들의 그런 친목과 정치의 장으로서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요새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으면 보수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해주세요. 그것도 다 일입니다. 네. 골프 치고 술 먹고 다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난 반대로 대표라는 사람이 법인카드로 배민밖에 안 시켰다?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비즈니스를 했어야지. 근데 그 비즈니스를 사실 골프하고 그런 유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페미니스트와 여성들이 제기하는 남성 문화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여성들이 더 동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미 그 골프를 치면서 어떤 정세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회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골프를 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고 뭐 바뀌어야 되면 바뀌어야 되는 거겠지만 비판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고 저는 지금 그걸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디였지?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정말 죄송한데 저자와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제 어떤 페미니스트 여성 학자 분이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노동하실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가 회의 시간을 아침에 해서 아침 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그건 안 됩니다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아침 회의를 하자고 하면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의 회의이기 때문에
아침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성학자인 당신이 제시를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약간 자기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한 방식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하면서 아차 했다고 하는 내용을 읽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우리가 효율성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명확하게 노를 배제하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비즈니스 하려면 그 정도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뭔가 지금까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미니진이라는 대표는 본인의 말에 따르면 법카로 뭘 했냐라는 거지. 오히려 나는 법카로 배달음식 시켜먹은 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언제 시켜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회사에 있다가 식비 대용으로 썼을 텐데 글쎄 법카에 그것만 있는 것도 저는 이건 제가 그걸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말씀하신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골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여성이 참여할 수 없는 뭐 혹은 말단은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 논제는 없어져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거는 정말 장기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나는 개인의 문제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 그 하이브 임원일 텐데 그 임원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목할 수 있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민희진 너는 비즈니스적으로 뭘 했냐라는 거지. 그 얘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아. 이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하이브의 어떤 레이블 시스템이라는 게 하위 레이블을 만들어서 너는 이 그룹을 프로듀싱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 하이브는 기타 경영과 홍보와 뭐 기타 경영적인 사항에만 집중하겠어. 너는 컨텐츠 만드는 거에만 집중해라고 분리시켜 놓은 게 이제 하이브의 레이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희진 씨는 그냥 자기 이제 뉴진스의 어떤 프로듀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랄까 법카로 뭐 딱히 뭐 골프를 치러 가거나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어쨌든 민희진 씨는 뉴진스라는 그룹을 성공시키면서 증명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법카로 뭘 했고 안 했고 이거는 뭐 굳이 약간 되게 지엽적인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딱히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이제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굳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민진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기자회견을 다 봤기 때문에 그 하이브 대표인 그 박지원 씨가 카톡 내용을 좀 밝힌 게 있거든요. 박지원 씨가 되게 믿음을 주는 카톡을 많이 해요. 막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저는 믿음을 주는 뭐 신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민희진이 되게 막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찬탈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 난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말을 믿은 내가 병신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질이라는 말이 나온 맥락은 나는 그냥 말씀하셨듯이 경영과 기획이 분리된 상황에서 나는 기획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저를 내쫓으려 하면은 저는 이걸 믿은 제가 병신인가요? 이런 의미에서 정치질 얘기가 저는 나온 것 같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고 저도 기사와 민희진 씨 기자회견 정도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희진 씨 입장에서 보게 되는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편한 지점을 찾아왔는데 내가 뭐가 불편한지 찾아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민희진의 입장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불편한 그게 불편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건 우리나라에 아주 전통적으로 있는 개념인데 예전부터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이게 예전에 영화에서 제일 잘 표현된 게 베테랑이란 영화예요. 베테랑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근데 권선징악의 표본을 보여줬는데 그 유아인이 왜 악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악하고 나쁜 사람인데 재벌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어떤 대중의 저변에 자연스럽게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악인으로 묘사하고 서민들을 선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권선징악으로 나오는 많은 문학 작품들이 그런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악인으로 나오고 뭔가 서민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구도가 민희진 이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난 불편하다는 거지. 아직 무언가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 대중들이 이 민희진의 기자회견 2시간짜리만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정말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인 것 마냥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아직 실제로 검역권을 찬탈하려고 했는지 아닌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브를 그렇게 어떤 기성 하이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관심 없는데 그 사람도 어떤 기성의 어떤 권력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난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너무 당연하게 깔리고 있는 이념 같다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요. 저는 약간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는 편인데 약간 당연히 재벌인 유아인이 베테랑에서 악인이 되는 것은 유아인은 돈이 많고 그런 권력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본인도 그렇게 많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무조건 악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악인이 돼도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환경에 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이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악한 사람이 많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 때문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약간 좀 그렇게 되기 쉽지 않나요? 약자들은 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도 맞고 그건 좀 더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민희진과 하이브의 대결 구도에서 민희진이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 민희진이 결코 소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서 소수자가 아니지만 하이브 대 민희진의 그 구도로 보면은 일단 그 주식 수로만 봤을 때도 이제 민희진의 지분이 하이브보다 훨씬 적고. 보세요. 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면 송중기는 지분이 제로예요. 그래요? 안 봐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뭐 그러니까 지분 몇 퍼센트 5%도 사실은 큰 거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그죠, 5% 큰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나 이 말 되게 많이 쓰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 근데 의식적으로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드라마 얘기를 왜 했냐면 이미 그 게임판에 들어간 순간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성립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랑 하이브는 게임이 성립되지 않죠. 근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와 게임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걸 우리가 더 이상 소수와 약한, 그러니까 조금 분리할 수는 있겠지. 게임에서 조금 분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무슨 권선징악 구도를 들이밀 정도의 밸류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민희진이 원하는 게 저도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희진이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뉴진스를 만든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미니진도 이윤을 위해서 뉴진스를 키우고 싶은 거고 그 뭐 명예나 인기나 유명세를 위해서 뉴진스를 키우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선징악이라는 말은 좀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아무튼 약간 뭔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사람들은 늘 뭔가 다윗의 편을 더 들고 싶어지는 심리. 미니진 씨가 있겠죠. 네. 자기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게끔 잘 프레임을 네. 잡고 맞아요. 나는 근데 하필 한편으로는 또 미니진이 또 정치질을 당한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인터뷰만 보면 미니진이 억울한 지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자기가 많은 권한을 주고 뭐든 해줄 것처럼 데리고 와서는 자기가 런칭하려는 대로 안 해주고 뭐 르세라핌을 미니진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막 먼저 내고 뉴진스는 다음에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면 미니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겠죠. 억울할 수 있고 그 와중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하이브의 그늘을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잘 못 감춘 나머지 어떤 경로로 나갔고 이 넥슨의 자꾸 넥슨이래. 이 박지원 아저씨는 완전 비즈니스맨이고 기성 어떤 뭐랄까 그 경영의 논리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박지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쿠데타 시도야. 이거는 가만히 두고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거는 미수범도 처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백으로 이제 정치질이 들어간 거고 그 와중에서 미니지는 이런 어떤 정치 싸움에서 약간 밀린 거지. 밀리는 와중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외부의 어떤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딱 연 거고. 그렇지. 네. 결국 어떤 이 판에서 어떤 힘 대 힘의 싸움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약자와 강자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 자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처음에 이제 어떤 기획 컨텐츠를 만들고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어떤 경영의 중심에 있다가 회사가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들어온 어떤 경영과 비즈니스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영입돼 오면서 생긴 어떤 신세력과 구세력의 갈등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좀 해석이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윗과 골리앗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미니진이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뭐 마땅한 장수가 없지만 적어도 골리앗이랑 조금 비벼볼 만한 좀 열세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지금까지 상황이 하이브가 그냥 뭐 얘를 뜬금없이 몰아내려고 한다? 그건 일단 전제로 하진 않을게요. 우리 모르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미니진이 무언가 시도를 했고 그것을 하이브에서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열세에 있는 미니진이 어떤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한 게 기자회견이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니진이 어떤 여성 근로자, 청년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측면에서 갑자기 또 제가 드는 생각은 미니진 대표가 오도에 나가게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아마 5월 말에 열리는 주주총회 이후에 미니진이 나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미니진이 어도에서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일반 근로자의 해고랑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퇴직금도 두둑할 테고 미니진이 그동안 쌓아온 자산도 있고 미니진이 그동안 구축해놓은 네트워킹과 어떤 인적 자산들 포함을 했을 때 당장 미니진이 하이브에서 나옴으로써 생계가 힘들어진다고 당연히 플레이는 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미니진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옛말에도 재벌은 망해도 아. 3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어. 저는 그러니까 민희진의 생계 측면이 아니라 응. 어떤 회사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민희진의 디렉팅과 민희진의 그런 노동이 있어서 지금 뉴진스가 성공을 하는 계기가 된 건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희진이 없는 어도어와 뉴진스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는 거 근데 같은데. 그거는 사실 네. 지나봐야 아는 건데 음, 그 진짜 말단 직원들도 본인 때문에 회사가 굴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실제로 아까 뭐 박지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성공의 요인이 정말 민희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박지원의 그런 경영 전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민희진 뒤에 가려져 있는 찐 실무자들 때문인지 이런 거 사실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희진이 다 쌓아 올랐는데 얘를 내보낸다라는 것도 건강한 프레이밍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저도 민희진이 다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좀 드는 생각은 뭔가 이게 좀 엄청 민주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학교의 주인 주체가 학생들과 교직원과 그런 노동자이듯이 뭔가 그런 하이브와 어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주와 임원진만이 그걸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주식회사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뭔가 주식회사에 약간 비민주성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민희진이 잘못을 한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민희진이 그렇게 경영권 찬탈을 하려고 했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런 이제 결정 과정에 있어서 너무 임원과 주주만의 의견이 작동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게 하는 거는 사실 주주와 임원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회사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뉴진스도 여기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도 뭔가 문제 같고 근데 뉴진스가 굉장히 물론 이거는 민희진 씨의 주장이지만 뉴진스가 굉장히 민희진 씨를 지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뉴진스가 아무런 결정 권한과 의견 표출할 권한이 없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런 거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비민주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지. 근데 사실 뉴진스도 어떤 주주로서 권한은 가질 수 없더라도 그 사람들의 발언은 힘이 있겠죠.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이런 게 결정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실제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뉴진스와 뭔가 어도어나 하이브 직원들에게. 아니지 하다못해 민희진 대표 사임하면 우리 나가겠다. 아니면 계약 연장 안 하겠다. 근데 이런 계약 카드를 두면. 근데 계약 기간이 5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거의 뭐 어렵지 않을까. 태업을 한다고 할 수야 있겠지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왜 그 부동산 공실이 생기면은 막 다른 사람들은 보기 뭐 이쪽에 공실이 많은데 임대료를 싸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냅두냐라고 하지만 그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싸게 하면 자산 가치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실로 냅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뉴진스와 하이브도 하이브 입장에서 민희진이 나가서 뉴진스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감히 우리 본사에 반기를 든 민희진을 냅두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민희진은 그냥 뭐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뉴진스도 뭐 활동 안 해? 뭐 그럼 니들 알아서 하고 그냥 뭐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찌 보면은 그 되게 자본주의
자본주의적이진 않지. 오히려 또 그죠. 모순된 지점이 있죠. 뭐 뉴진스도 전체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BTS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아니 그 표 봤는데 응. 뉴진스가 왜냐면 방탄은 지금 군대가 있으니까 뉴진스가 실적과 수익에서 다 1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어떤 전체 하이브 그룹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민희진은 충분히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주주총회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다 신청 넣은 것도 다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좀 돌아와서 그러면은 그냥 어디까지 만약 투표를 한다고 쳐 전서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저라고 해볼게요. 이제 한 6개월 다닌 신입한테 투표권이 주어진다. 그게 맞을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비슷하게 연예 노조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 노조도 생기고 임직원 노조, 뭐 임원 노조도 직원 노조가 따로따로 생겨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조금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엔터업계도 노조 많아요. 그래? 뉴진스가 가입 안 했을 뿐이지. 뉴진스 그죠? 가입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 가입 자격이 있어도 가입을 하는 즉시 쫓겨나거나 뭔가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요? 제 예상에는 뉴진스가 좀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애초에 이 주식회사라는 구조가 한 주 한 표니까 민주주의랑은 되게 반대되는 거죠. 그죠. 같이 갈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민주주의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려면 이제 어도어가 만약에 이제 조합 형태로 돼가지고 구성원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이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 근데 그런 식으로도 굴러갈 수 있을까? 자본주의라는 구조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이제 자본이 자신의 이득을 재투입해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조합 형태의 어떤 그룹은 그런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와 조합이랑 비교했을 때는 경쟁력이 주식회사가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자본주의를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제 뉴진스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근데 저는 이게 이 지점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문득 든 생각인데 뉴진스가 사실 경영만으로 성공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그 참신한 기획과 그런 게 저는 확실히 흥행 요소에 확실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멤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의 총합이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서 된 거죠. 시너지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정말 이거를 경영하는 사람들 근데 기획이 되게 큰 요소를 차지했지만 큰 결정 권한은 경영자들한테 있다는 이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그러면 저희 그 얘기를 2부 때 다른 이야기와 함께 마저 하는 걸로 해서 이 얘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잠시 우리는 쉬었다가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